6월 13일 고2 수업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세배해야죠. 자, 세뱃돈 많이 받으시고요. 세뱃돈 많이 받으시고. 최대 많이 받은 게 얼마예요? 최대요? 내가 이제 세뱃돈 이만큼 받아봤다. 기억은 안 나는데 고1 올라갈 때 얼마 정도? 100? 100은 안 돼. 100은 안 되고? 100 정도? 100 정도? 근데 제 용돈으로 다 들어간 건 아니. 최고 120. 40? 뭐? 왜확 줄어? 세뱃돈 안 주시 잘? 저희 안 친해서. 안 치네? 저는 딱히 막 세지 않아요. 그냥 집어넣는 거야? 네. 세뱃돈이 부모님한테 많이 뺏겨요? 뺏긴다는 그러니까 뺏긴다보단 유치한다? 드린다? 드림 진심으로 저축해야 돼. 저축을 하세요? 이름으로? 네, 제 돈. 아 그래요? 보통 엄마 이용하지 않아요? 엄마 핸드백으로 들어가고. 제가 세뱃돈을 고등학교 올라갈 때 한 130, 저희 지금 35년 전에, 그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고3 올라갈 때 180 받았거든요. 그 당시 돈으로. 제가 장손이어서 장남의 장남. 그래서 거의 한 몸에 저걸 받았죠. 그래서 고3 올라갈 때 정규 학생회장도 됐고, 그리고 전과훈도 다 1등급이고, 그래서 드디어 서울대 가면 나오나. 용돈을 쏟아 부었죠. 근데 띡 봐라. 까놓고 보니까 아니네. 세뱃돈을 그 정도에서 한 150에서 150 받았는데, 고3 딱 졸업하고 대학이 결정됐을 때 저는 특차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9월달에 이미 수능 보자마자 끝났어요. 저는 대학 결정됐어요. 설날 되기 전에. 그러고 딱 갔거든요. 뭐 4년 전액장이고 뭐가 상관이 없죠. 어쨌든 다 서울대인 줄 알고 돈을 또 줬는데 딱 가보니까 아주대네. 그것도 4년 전액장학금. 저는 4년 전액장학금입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아주대인데. 그 당시 아주대가 거기서 유명하지 않았거든요. 저 때는 6등이었어요. 대우란 데서 돈을 100억을 투자해갖고, 그때 아주대 병원도 만들어지는 시기. 아주대 병원을 그때 딱 지어서 거기서 드라마 촬영까지 하는 시기였거든요. 막 올라갔을 때 최고조였었는데, 아무튼 그때 한 15만 원, 20만 원. 2년 뒤에 동생이 고대를 갔죠. 고대를 딱 합격해서 집에 돈이 없어요. 한 푼도 없대요. 저는 그래서 4년 전에 장학금 받고 대학 갔거든요. 집에 돈이 없다니까. 공부할 필요도 없었는데 한 6개월 공부해서 그렇게 된 거고, 동생은 집에 돈이 없다니까 오케이 알았어. 자기가 걔도 정규 학생회장인데 자기 반 친구가 되게 부자애가 있는데 그 과외를 되게 비싼 걸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걔가 같이 듣자 해서 같이 들었대요. 그 선생님도 이제 그 뭐 공부를 잘하니까 같이 됐고, 과외 시켜주고 전과으로 해서 고대를 딱 갔죠. 학교증만 받았지 돈을 못 냈죠. 역시 머리가 좋은 애는 달라요. 설날 딱 1월 1일 되자마자 차표를 끊고 시골로 돌았어요. 시골로 돌아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친척집까지 다 돌아요. 딱 뭐 하나 들고, 합격증 하나 들고, 딱 세배하고, 자 손부터 들면서 딱 합격증. 근데 제가 집에 돈이 없네요. 세뱃돈 줘. 그럼 이제 20, 30, 40 쫙쫙쫙쫙. 그래서 세뱃돈으로 290만 원을 받았어요. 그때 입학금이 330만 원인데 시작이거든요. 모자라잖아. 이제 통장으로 이제 끌어넣는 거야. 그래서 500 얼마 받아서 다 내고. 그 입학하자마자 고대 이름으로 딱 광고 내서 과외. 제가 그때 과외 1인당 23만 원 받았거든요. 되게 비싸게 받은 거예요. 동생은 한 명당 50에서 70. 그때 삼성 월급이 240에서 270 하던 시절이에요. 삼성 월급이. 동생은 매년 350에서 400을 벌어서 엄마 용돈 주고, 저희 집이 단칸방, 요만한 방 안에 살았거든요. 네 가족이. 아니 요거 반만 한. 요거 반보다 작겠다.
요만한 데 살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자기는 좁다고 이제 자기 자취방 얻어서 나가고. 그리고 여자친구랑 맨날 무슨 그런 경양식집 아테네라고 부르던데 되게 비싼 경양식 가서 밥 먹고 차 끌고 다니고. 그렇게 똑똑해야 돼요. 이 얘기 왜 하냐? 대학이 바뀌면 용돈이 바뀌어요. 세뱃돈이 바뀌어요. 많이 바뀌더라고. 그때 딱 느꼈어요. 아, 대학을 잘 가야 되는구나. 그때 느끼고 이제 졸업하고 회사를 취직하려는데 아, 동생은 그 대우건설이라는 곳에 그냥 합격했어요. 면접 보자마자. 거기 갔더니 고대 선배들이 이사, 부장, 차장 다 꿰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있으면 그냥 나는 과장 되고 부장 되고 이사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사고만 하지. 아, 저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취직할 때 없어서 BBQ를 했죠. 닥치겠다는 게 아니라 BBQ 본사에. 그때 또 느끼고 이제 강사가 됐죠. 와, 동생이 처음 강사하는데 평촌에서 시작했거든요. 고대 교육학과 수석 누구 강사 취임 월급 230 연세대보다 아니 뭐지 초임인데도 거의 삼성보다 조금 적은 정도. 저는 이제 딱 초임 플랭크하는 개뿔 처음엔 반도 안 줘요. 3달 동안 계속 시공 강의만 했고 30만 원 받았어요. 그렇게 1년 하고 나서 180까지 올랐고. 학벌 차별이 심해요. 강사 쪽뿐만이 아니고 많이 심해요. 그래서 이거를 조사한 게 있거든요. 그 서울신문에서 조사한 게 있는데 학교 레벨마다 0.9%씩 연봉이 깎인대요. 서울대가 100만 원이면 예를 들면 서울대가 연봉 월급이 100만 원이면 그럼 연세대는 한 99만 원. 만 원 차이밖에 안 나네. 고대도 한 99만 원. 그 밑에 한 성균관대가 97만 원. 저기 중앙대가 95만 원. 저 월급이잖아. 연봉으로 쌓이면 엄청나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연봉으로 계약을 해야겠죠. 이제 매년 이게 쌓이는 거야. 그 1%가 2% 되고 그게 3%고 10%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중경외시 이하의 대가한다, 이제 20% 차이 나는 거야. 누구는 3천만 원 받는데 누구는 2,400 받는 거야. 그럼 뭐가 바뀌냐면은 원래 기본으로 드는 돈은 똑같아요. 내 차가 바뀌어요. 내 차가 여러분이 부모님 모시는 몰고 다니는 그런 차가 아니고 이제 그 많이 아래 단계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버스 타고 다니고 전철 타는. 이거 전철은 아직 없죠 여기. 28년에 뚫린다는데 거짓말이죠? 몰라요? 내가 공사한 데를 한 군데도 본 적이 없어요. 고속철도 깔린다는데 그거 믿고 왔는데 한번 고2니까는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자 여기 어색한 거 찾아 바꾸기 볼게요. 여기 너무 쉽죠? 1번은 여러분들이 1번하고 2번 정도는 그냥 보자마자 느낌이 와야 돼요. 어디가 틀렸는지. 자, 두 낫이 틀린 게 보여야 됩니다. 이거를 풀려면 주어를 찾아야겠다는 게 보여야 됩니다. 주어는 동사 앞이 아니고요. 주어는 제일 앞이에요. 그래서 얘가 주어입니다. 그래서 두 낫을 does not으로 바꿔야겠죠. 그럼 2번은 유나야. 뭐가 잘못됐니? 이즈요. is가 잘못됐죠. 왜요? 주어가 뭐니까요? 자, 1번이나 2번 얘네들을 제가 요런 문제로 선택한 이유는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주어는 단수고 동사 바로 앞에 있는 거는 복수고, 그러니까 이게 반대일 때 진짜 주어와 동사 바로 앞에 있는 반대일 때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리고 하나 더 알아야 될 것 전에 말씀드렸죠. 요거 이거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학교 선생님이 이걸로 속임수를 많이 냅니다. 왜냐면 해석을 안 하고 그냥 푸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푸냐? 동명사는 단수 취급 이렇게 해서 끝내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두 개가 다르죠. 예린아, 두 개가 어떻게 다르니? 설명해봐. 위에는 읽고 있는 책을 보고 아래는 책을 읽고 있는 소년들. 다시 말해서 리딩북스에는 주어가 뭐예요? 복수. 리딩이죠. 아 리딩. 리딩 보이즈는요? 보이즈. 보이즈죠, 그죠? 이렇게죠. 그리고 이런 걸 다른 말로 학교에서 뭐라 그래요? 이런 거는 동명사, 읽는 것이라고 하죠. 그죠? 리딩 보이즈 이 리딩은 뭐예요? 현재 분사라고 그러죠. 이름을 알아둬야 돼요. 동명사 얘는 명사고요. 현재 분사는요 형용사예요, 형용사. 그래서 읽고 있는 아이들은 얘는 책들을 읽는 것순이에요. 그렇죠? 같은 형태 같지만 완전히 달라요. 같은 형태 같지만 완전히 달라요. 주어가 얘는 read이고요. 얘는 보이지. 이건 이해를 해야 돼. 형태로 암기가 안 돼. 형태로 암기가 안 돼. 해석을 해봐야 알아. 해석을 해봐야. 소년들을 읽는 것은 이게 맞을 수도 있죠. 뭐 영화 SF 영화 같은 데서 뭐 소년들을 이렇게 키워서 이렇게 무슨 전투 무슨 뭐 용병 같은 거 쓰려고 할 때 소년들을 뭐 검색해갖고 얘는 뭐 안에 칩을 인식 그런 쓰잘데기 없는 걸로 하면 맞을 수도 있겠죠. 내용상을 봐야지만 되는 겁니다. 무조건 이게 맞는 건 아니고요. 이건 필기 안 하셔도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제일 앞에가 동명사인 경우가 제일 많아요. 학교 시험에서는. 그다음에 3번. 자, 3번은 보자마자 느껴야 되는 게 동사가 두 번이 나오네요. 동사가 두 번이 나오면 안 되죠. 이렇게. 동사가 두 번이나 나오면 안 되죠. 뭔가 잘못됐죠. 동사 하나를 없애야 돼. 그러면 요거를 그냥 잘못됐냐 잘됐냐 그러니까 옳느냐 옳지 않느냐는 쉬워요. 동사 두 번 써야 틀렸지. 하지만 얘를 이제 주관식으로 고치라 그러면 골치 아파요. 그럼 그때는 해석을 해봐야 돼. 분명히 둘 중에 하나 빼야 돼. 그럼 해석을 해보면 things 어떤 것은 거의 노력 없이도 얻어진다. 그것들은 쉽게 잊어진다. 노력들은 이상하네. 그러면 여기 어를 빼볼까? 그럼 얘는 어를 빼면 pp만 남네. 이렇게 꾸며주면 어떠한 것들은 노력이 거의 없이 얘는 쉽게 이루어진다. 요게 좀 더 타당한 것 같네 라고 해석해보면서 하나씩 빼봐야 돼. 근데 일반적으로 학교 시험에서 밑줄을 쳐줘요. 밑줄을 쳐줘요. 얘가 맞게 틀리게. 얘가 맞냐 틀리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이렇게 얘가 맞게 틀리게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지혜야, 동사의 밑줄을 쓰면 제일 먼저 뭐부터 보라는지 혹시 기억나니? 첫 번째. 응? 주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다른 말로 수일치. 수일치. 수일치는 주어를 이제 먼저 찾아야 되는 거죠. 그죠? 두 번째가 뭔지 혹시 기억나? 두 번째가 이거야. 준동사. 준동사는 뭐냐면 동사를 문장에 한 번 더 쓰려고 뭐 to나 ing나 pp 이런 거 쓴 걸 말하는 거야. 그럼 준동사는 뭘 찾아야 돼? 동사 찾아야지. 그 문장에 동사가 있냐 없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뭐예요? 이제 능동, 수동. 자, 예를 들어서 문제에 밑줄이 이렇게 쳐 있어요. 그럼 우선 things are에서 어리 맞는지 봐봐요. 수일치부터. 그럼 things are 이건 너무 쉽잖아. 그럼 수일치 문제는 아니야. 그럼 이제 준동사 문제일 거야. 그럼 이 문장에 동사가 있나 봐요. 뒤에 동사가 있네.
그럼 동사가 또 나온 경우도 있죠. 언제냐면 중간에 접속사 대시나 아니면 관계대명사나 그런 게 있을 때. 근데 중간에 뭐 대시나 관계대명사도 없네요. 뭐 and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럼 이 동사가 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얘는 틀린 거야. 얘는 틀린 거야. 그냥. 그래서 어리 나오면 안 되는 거야. 그냥. 어리 나오면 안 돼. 그럼 어리 나오면 안 되면 이제 acquired가 맞냐 acquiring이 맞냐 해서 능동 수동까지 확인을 해보셔야지만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여러분 학교 시험에서는 분명히 동사의 밑줄중이 제일 많을 것이고 주관식 문제 중에서 특히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을 골라 올바르게 고치시고 또 동사 관련된 게 제일 많이 나와요. 가끔 형용사나 부사나 대시나 what 이것도 나오겠지만 대부분은 동사입니다. 꼭 익혀두셔야 되고 그럼 얘도 자 여기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이렇게 자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4번도 풀어보세요. 없으니까 더 힘드네. 유나 이렇게 올려도 보는데 괜찮니? 목 안 아프니? 네. 유찬이 얘는 괜찮니? 이렇게 올려도 뒤에는 괜찮지? 올려도 이렇게 네. 자 4번 볼게요. was played 맞으려면 뭐부터 보라고? 첫 번째 수일치부터. 군 뮤직 수일치 내기 너무 쉽죠? 낼 리가 없죠? 준동사 문제일 거예요. 그럼 동사 있나 찾아봐야 돼. inspires 동사라 많이 쓰는 놈인데 진짜 동사인가 생각해봐야 돼. 왜냐하면 이런 놈들 때문에 그래. change S부터 붙으면 얘가 동사인가? 변화 드릴 수도 있죠. 그죠? inspires도 혹시 쟤도 동사로 쓰인 놈인가? 고민을 해봐야 돼. 근데 뒤에 봤더니 and가 있네. 그 뒤에 changes라고 s가 붙어있네. 아하 이렇게 둘이 병렬구조구나. 동사 1, 동사 2 병렬구조네. 요걸로 동사가 이 문장이 있구나. 그럼 얘는 동사에서는 안 돼. 준동사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주관 객관식이면 얘는 틀렸어 끝. 주관식이면 얘를 was played가 아니고 자 played나 또는 playing이나 또는 to play 이 중에 하나 써야 돼요. 이 중에 하나 써야 돼요. 근데 어떻게 푸냐? 우선 to play 맞냐 play 맞냐 두 개 문제 푸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얘는 어감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보통 학교 시험에서는 이 둘 중에 뭐가 맞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playing하고 played 차이는 뭐야? playing은 연주하는 거, played는 연주되는 거. 그럼 좋은 음악이 연주 됐죠. 그래서 played가 맞다고 고쳐놓으면 주관식까지 맞는 거예요. 이해됐죠? 여기까지 이해하면은 여러분들은 문법 문제나 주관식을 푸시고요. 근데 문법 문제나 주관식이 문제를 여기까지 모르면 푸는 걸 멈추시고 다른 것부터 푸세요. 다른 거는 해석하면 풀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문법 문제는 보기 5개 중에 3개 이상 완벽하게 모르면 골라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에 무조건 틀릴 거예요. 선생님들은 그걸 노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풀면 무조건 틀리는 그런 오류를 심어놓을 거거든. 그거 꼭 생각하셔야 돼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컴마 뒤에 자, 규훈아, 컴마 뒤에 대 쓰면 되니 안 되니? 안 돼요. 안 되지. 배웠지? 네. 근데 컴마 뒤에 대 쓰는 게 나와. 고이 올라가면. 컴마 뒤에 대 쓰면 막 써. 왜 될까 이건 규훈아? 컴마 뒤에 대시 안 되는 경우 이 대시 뭐일 때야? 계속
계속적 관계되면서. 계속적 관계되면서 할 때가 아니야. 컴마디 대시 있는 경우가 있어. 언제? that boy. 그 소년. 또는 접속사 that. 아니면 컴마 중간 안에 뭐라고 말이 써 있을 때. 이런 거를 삽입절이라고 하거든. 얘는 문법의 구어를 받지 않아요. 얘는 그냥 없는 말이야. 컴마디 대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얄팍하게 배운 거를 풀면 더 많이 틀려. 차라리 찍는 게 나아. 그래서 문법 문제가 너무 어려우신 분이나 보기를 딱 봤을 때 3개 이상 모르겠으면 우선 다른 것부터 푸시고 이렇게 보시고, 근데 운 좋게 난 요 2번만큼은 확실히 알아. 얘는 분명히 틀렸어. 운 좋게 풀 수도 있겠죠. 그건 나중에 시간 남을 때. 알죠? 자, 5번 같은 경우도 이제 수일치 문제 나오는데 요게 수일치예요. 요거 수일치 문제야. 요렇게 꾸며주는 거. 근데 얘는 시험에 안 낼 거야. 이거는 이제 예문을 만들려고 낸 거지. 자, 유나야. 네? 나 같으면 이거 시험에 절대 안 낸다. 왜 안 낼까? 수일치 문제를 이걸 내기엔 너무 쉽죠. 왜? 앞에 있는 명사 중에 복수가 있니? 아니 죄송합니다. 단수가 있니? 없어요. 다 복수지. 누가 봐도 프로브즈가 틀렸잖아. 프로브즈잖아. 시험 문제 보통 뭘 내냐면 얘는 단수고 얘는 복수일 때 또는 그 반대일 때 그때 시험에 많이 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에 예문서 이거 쓰지 않아도 돼요. 기억나나만 보세요. 자, 이 뒤에 뭐 썼던 거 기억나죠? 소년을 만났는데 그 소년이 개가 3마리를 데리고 산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대시 쓰면 이 대디지가 많이 틀린지 어떻게 알아요? 유나야. 저 어떻게 풀어야 돼? 해석을 해봐서. 자, 여기 큐트가 있어.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귀여운 게 소년인지 강아지인지 앞뒤 내용을 봐야겠지. 여기만 갖고는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소년이 어떻게 귀여워요? 말도 안 되죠. 개가 귀엽죠. 그런 편견을 갖지 마시고. 맞죠? 소년이 귀여울 수 있잖아. 걔는 되게 못생겼는데. 반대도 있겠지만. 이거는 앞뒤 내용을 봐야 돼. 앞뒤 내용이 그 소년이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나와 있을 거야. 또는 강아지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꼭 보셔야 돼요. 꾸며주는 말이 무조건 바로 앞에 있는 건 아니다. 멀리 있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까지 최고로 제일 멀었던 건 주어를 꾸며주는 제일 뒤에 있는 관계대명사들이 있었어요. 고상과에서는. 그건 일부러 문장 꼬아서 낸 것 같아요. 그렇게 쓰면 안 되는. 자, 됐지요? 그래서 얘는 프루브지를 프루브로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선행사 이런 거 우리 선행사라고 합니다. 외워두세요. 이런 거 선행사라고 그래요. 선행사. 선행사가 복수이기 때문에 프루브에 s를 빼셔야 됩니다. 자, 6번을 풀 때 진짜 쉽게 풀어요. 앞에가 시간인데 위치가 나왔잖아요. 틀렸어요. 이거를 when으로 바꿔야 돼요. 그렇게 푸는 사람은 정말 하수인 겁니다. 정말 하수예요. 왜 그러지 유찬아? 응? 시간이 나오면 when이 나온다는 건 맞아. 그치? 근데 시간 뒤에 위치를 쓸 수도 있어요. 여기서 설명해봐 나한테. 시간 뒤에 시간이라서 when이 아니고 시간이어서 when을 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위치를 when으로 바꾸는 건 맞아. 왜 when으로 바꿔야 돼? 뒤에 모멘트를 차례. 자, 뒤에 모먼트를 갖다 놓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건 얘는 이미 완벽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런 문장을 뭐라고 부른댔지 우리는? 완전한 문장. 그렇죠. 들어가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 at the moment 또는 in the moment가 들어가야 돼. 알았죠? 그 얘기는 위치가 아니고 at which란 얘기야.
에디츠는 뭘로 바꿀 수 있어? when으로 바꿀 수 있어. 그래서 when이 되는 거야. 그렇죠. 전치사 플러스 위치는 when이나 where, how 등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뜻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시 유창이가 만든 뒤에가 완전한 문장 또는 모먼트가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요. 또 다르게 하면 모먼트가 들어가려면 전치랑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위치가 아니고 when이에요. 여기 위치 쓰고 여기 만든 문장 만들기 쉬워요. 뒤에 주어 명사만 하면 빼면 돼. 목적어를 빼거나 주어만 빼고는 돼 그냥. 그럼 문장은 완벽해요. 내용이 맞든 틀리든 상관없어요. 문법 문제, 수능 문법 문제는 내용이 막 이상한 것도 되게 많아요. 내용이 이상해요. 근데 문법적으로 전혀 하자오기 때문에 문법 문제 내는 거예요. 자, 요거는 너무 쉽죠? 지혜야. 7번은 왜 틀렸니? 왜 이러? way how. way how. 안 돼요. 그럼 얘를 뭘로 바꿨지? 얘야? 하와서 얘를 way만 써도 되고 how만 써도 되고 way that도 되고 how that이 될 쓰는 거죠. way in위치도 되고요. 또는 way 써놓고 여기다 위치 써놓고 저기 뒤에 in을 써도 되고 제일 뒤에다가 다 맞아요. 근데 딱 하나만 틀려. way how만 틀려요. way랑 how 둘 다 생각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뭐 way나 how 중에 요 how만 못 쓰는 거가 되는 거예요. 뭐 how만 못 쓰는 거야. how 대신 딴 건 뭘 써도 돼. 딴 건 뭘 써도 돼요. 다음 8번. 8번은 이건 진짜 이것도 쉽죠. 컴마 뒤에 됐으면 안 돼요. 컴마 뒤에 됐을 위치로 바꿔야죠. 라고 풀면 이제 틀리는 거야 이제. 왜? 위치가 뭐 될 수도 있고 where이 될 수도 있고 when이 될 수도 있죠. 그럼 이때부터 이제 유찬이가 아까 풀어도 똑같은 거야. 뒷문장에 앞에 있는 September가 들어갈 자리가 있느냐 봐야지. So the weather was really beautiful September. The weather was really beautiful in September. in September가 들어야 되네. 그냥 September가 들어갈 자리가 없네. 다시 말해서 이 문장은 완전한 문장이네. 완전하면 위치 아니지. where이나 when지. 시간이네. 그래서 when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어느 시험도 where이 맞냐, when이 맞냐 물어보는 문제는 없어요.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도 이렇게 풀기 전에 우리는 꼭 봐야 돼. 앞에 컴마가 또 하나 있는지 어딘가. 또 뭐 봐야 돼? 얘가 정말 관계사인가? 그것까지 봐야 돼. 그 다음에 보는 게 위치가 아니고 where이나 when일 수도 있다는 것까지 봐야 돼. 왜냐면 여러분 교과서에서 또는 모의고사에서 컴마 뒤에 when이나 where라는 게 극히 드물어요. 다 위치야. 99% 위치. who는 본 적도 없어요. 저도. 다 위치야. 근데 where이나 when이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으니까 요거까지 쓰셔야 됩니다. 다 쓰시고 자, 영작 이거 1, 2번만 해볼게요. 우선 1, 2번만. 밑에 건 관계사 관련된 건 좀 이따 하고 분사 관련된 것만 해볼게요. 1, 2번은 분사예요. 분사.
주어 동사도 너무 찾아서 다 쓰는 게 좋거든. 얘는 요거 쓰거나 요거 써야 안 틀릴 거야. 그 중간에 이렇게 넣고 이렇게 시험지 쓰고 답안지 다시 써도 되잖아, 그지? 난 중간에 쓸 거면 얘도 마찬가지인데 좋은 음악이 영감을 주잖아, 그지? 그리고 뭐 해줘? 바꿔주지. 이렇게 쓰면 아마 얘를 안 틀렸을 거야. 순서를 쭉 써나가니까 틀리는 거야. 뭐가 틀렸을까? 좋은 음악이 영감을 주고 변화시켜주고, 그지? 얘가 교훈 구조인가? 잠깐만. 요거 수건으로 외워져 있는데 deal with가 다르다야. deal with. 그러면 우선 보면은 여기 deal이 동사거든. 이렇게 동사 두 번 하면 안 돼. 그럼 뭔가 ing를 붙여주거나 to를 붙여줘야 되거든. 얘는 to 책들이 인기가 있는 거잖아. 그럼 얘가 동사인 건 확실해. 그럼 얘가 문제야. 얘를 딜링 또는 딜트, 책이 다뤄줘. 요즘 애매하다. 책이 그런 주제를 다뤄지는 것도 맞는 것 같고 다루는 것도 맞는 것 같거든. 우선 여기는 ing를 쓸 거야. 다른 걸. 그래서 이 D를 쓰면 안 된다는 건 알아야 돼. 왜 안 된다고 D를 쓰는 거야? 동사라서. 동사가 두 번이어서. 알았지? 이거 쓰고, 그리고 이것도 보면 인스파이즈가 동사거든. 여기 동사 또 있어. 이렇게는 안 써.